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지적재산권의 정의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건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적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 놓아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모두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것, 즉 그것이 이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지적재산권법은 그 법에서 무엇이 이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면 저작권법, 특허법이면 특허법, 상표법이면 상표법, 이 각각의 지적재산권법마다 그 법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은 다른 몇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으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상표법은 식별성이 있으면 상표로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지적재산권법마다 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정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법마다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그 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저작권법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적 창조물 그런 콘텐츠가 바로 저작권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성이라든가 미술성, 음악성, 개성, 독창성, 예술성 등등.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저작권법을 제정을 하면서 창작성이 있으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호 기준을 창작성으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창작성을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창작성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끼지만 않았다면 설사 똑같은 것이 기존에 이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작권법이 이렇게 꼭 새로울 필요는 없고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해주겠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것은 기존 작품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그 활동 자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을 내가 베끼지 않고 나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것, 그 창작 활동 자체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은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설사 똑같은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 발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명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그 발명이 창작성이 아니라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을 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발명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발명이면서 종전 발명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발명을 하나 했는데 발명을 하고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먼저 발명한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 또는 사회의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비용이 중복 투자가 된 것이죠. 낭비된 것입니다. 또 종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을 하긴 했는데 그 발명이 종전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발명이라면은 그건 역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특허법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되고 종전 것보다 진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신규성과 진보성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남의 작품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설사 똑같은 작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도 그 작품을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으로 창작을 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남의 발명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연구해서 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이미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했다면 그것은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작품에 여러 개의 저작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발명에 여러 개의 특허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발명에는 오직 하나의 특허권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건, 인간, 그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가치, 그 가치도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이제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뭔가요? 그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자, 그럼 이 지적재산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그것은 이제 그 각각의 법마다 틀리죠.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특허에서 말씀드린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발명은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식별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면은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법률 요건, 즉 성립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에 따른 효과로서 권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권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은 각각의 지적재산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작권의 내용은 그것은 그 컨텐츠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 할 때 그 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작권법에서는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전시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등등등등 이런 행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행위는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를 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남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저작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법률 분쟁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법률을 적용할 때는 항상 이 수순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서 출발해서 그 정의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건들, 법률 요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법률 요건을 충족을 하면 권리라는 법률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법률적 분쟁이란 것은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발생하는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은 그 먼저 그 문제가 된 권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각각의 법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첫걸음입니다. 특히 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라든가 어떤 사전에 나온 뜻풀이와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법률 요건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의를 이 법률 요건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그 법률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은 이제 그 법률 효과로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수순이다 하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